안녕하세요. 오미자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떫은 맛을 맛볼 수 있는 오묘한 맛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숲의 산문으로 들려주는 오미자 TV입니다. 여러분을 세계적인 명소로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할 남이나라 공화국 남이섬의 겨울 연가를 만끽할 수 있는 남이섬으로 모시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요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에 따라 안전한 주말을 이용해 부담 없이 떠나기 좋은 곳을 찾게 된다. 한두 시간 거리에 비용도 들이지 않으며 편안하게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는 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이섬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지로 인기가 있다. 서울에서 전철로 가려면 상봉역에서 가평역까지 53분이 소요된다. 남이섬 하면 가평으로 알려져 있어 가평역에서 택시나 버스로 이동하면 10분 내외로 선착장에 도착할 수 있다. 남이섬은 2016년에 세계 121개국으로부터 13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 연간 총 330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 때문인지 야외로 나온 이들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 답답한 집콕이 일상화되었지만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져 깨끗하고 높은 맑게 갠 하늘이 펼쳐진 전형적인 초가을이다. 코로나19로 불안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친절한 안내와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방역과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에 동참해서 다소나마 안심이 된다. 남이섬은 드라마 겨울연가로 해외까지 널리 알려진 관광 명소로 주변에는 고궁낙하, 집트레인, 고궁다리 걷기, 체험, 숙박, 식당들이 늘어서 있어 하루쯤 지내기에 딱 좋을 것 같다. 우선 숙박을 예약하고 점심은 춘천 닭볶음으로 별미를 맛본다. 식당은 체온검사와 연락처 등을 기록하거나 QR코드로 확인해야만 한다. 섬이 되기 전부터 이곳은 행락객들이 종종 들려 땅밟기를 즐겨하는 섬이었다. 남이섬은 1944년 인근 청평댐이 만들어지면서 오가던 길이 북한강 강물에 잠겨 생긴 내륙의 인공섬이 되어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되었다. 남이섬은 남이나라 공화국이라는 남이섬의 문화관광 브랜드 명칭이다. 이런 배경에는 남이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상의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는 색다른 기분이 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가 개념을 표방하는 특수 관광지라는 이미지로 만들어졌다. 남이섬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남이나라 공화국 여권 발급을 받아야만 한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여권은 단기 여권, 통합 여권, 국민 여권 세 가지가 있다. 국민 여권은 문화, 예술, 국제 교류의 공로가 있는 분에 한해 증정하며 단기 여권과 통합 여권은 고객센터에서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입국 통과 절차는 다름 아닌 단기 여권의 왕복 입장권만 구입하면 된다. 이는 반드시 배를 타야 하니 신분증도 있어야 한다. 국내외에서 입국하려는 이가 많아 가히 국제여객 터미널 같은 느낌마저 든다. 귀국하는 배 한 척이 도착하고 승선 인원이 하선하자 썰물처럼 방문자들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간다. 배가 방향선회와 출발을 위해 엔진을 가속하던 굉음이 줄어들면서 이제부터는 목적지로 방향타를 잡으면서 흐르는 듯 물살을 가른다. 시간 따라 시선 따라 바뀌어지는 움직이는 영상을 눈 안에만 보관하기 힘들어진다. 사진 몇 장 찍은 듯한데 남이공화국에 도착을 알리는 백고동이 울린다. 남이공화국에는 별도의 입국장은 없으나 환영 아케이드는 이색적이다. 들뜬 마음으로 하선하여 우선 안내도를 보면서 짧은 시간에 두루 섭렵할 것인지를 고민해본다. 안내도를 살펴보니 남이섬 내에는 노래박물관, 세계민족학 기전시관, 평화랑 갤러리, 남이갤러리, 아이들랜드 국제어린이 도서관, 문화원, 공예원, 행복원미술관, 유니세프 옷, 안데르센 그림 책센터 등의 문화공간과 함께 모든 객실이 갤러리로 꾸며진 호텔 등 편의시설이 있다. 우선 섬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친환경 스토리 투어 버스를 타기로 했다. 전문 가이드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남이섬 일주를 시작해본다. 전체를 둘러보기에 적격인 맨 앞자리를 잡았다. 보통 걷는 속도보다는 약간 빠르지만 주요 거리나 장소에서 잠시 쉬며 설명을 듣는다. 남이나라 하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세콰이어 길은 70년 초 서울농업대학에서 가져온 묘목을 심은 것으로 시작되었다. 쭉쭉 뻗은 모습과 웅장한 자태가 매력적인 이 길이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 명소로 알려져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남이나라 공화국의 상징이라 한다. 드라마 겨울연가는 특이한 이곳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엮어간다. 이것이 인기를 얻기까지는 드라마처럼 숨겨진 애틋한 사연들도 무수할 것만 같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인기지만 특히 일본 중년 여성들의 애틋한 사랑의 대리만족을 100% 갖게 되었으며 남이섬을 찾아 추억의 만족 시간을 갖게 되는 듯하다. 남이섬 지명의 유래는 앞섬이라는 뜻의 남섬으로도 불렸던 것인데 이는 남이섬 북쪽 언덕의 돌무더기에 남이 장군이 묻혀 있다는 민간 전승에 기인하여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이라 한다. 다산 정약용의 저서 천호기행과 산수심원기 등의 이러한 민간 전승 내용과 함께 일찍이 남이섬을 남이서라고 부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섬은 섬을 뜻하고 도가 큰 섬을 가리키는 데 반해 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작은 섬을 뜻한다. 시원한 나무그늘 사이로 선선한 강바람이 불어오는 남이섬은 연인, 가족, 친구들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횡하던 잔디밭에는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간식을 먹는 등 모처럼 생동감 넘치는 보기 좋은 풍경이 펼쳐진다. 중앙광장에서 혈장에 이르는 100m 남짓의 은행나무 길은 가을이 되어 노란 물결을 출렁인다. 강가를 따라 이어지는 은행나무 길은 연인들에게 겨울연가를 생각하게 하며 굽어진 길 따라 연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중앙광장에서 정관로로 향하는 벚나무 길은 벚꽃이 만발하는 4월 중 하순이면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예쁜 사진을 찍기에 아주 좋았을 것 같다. 중앙광장에서 동쪽 강변으로 난 산달나무 길을 지나면 갈대숲 길이 이어진다. 가을 바람에 흔들어대는 갈대의 물결이 여행자와 연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강변 오솔길은 아름다운 단풍 아래를 함께 걷는 연인들이 산책 후 더 가까워진다는 길이라 하여 더 북적거린다.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유니세프의 뜻을 알리자는 취지로 2001년에 개관했다. 남이섬은 2010년 12월 세계에서 14번째, 한국에서는 최초로 유니세프 어린이 친화공원에 선정되었다. 유니세프를 통한 후원활동, 남이섬 세계책나라 축제 등 남이섬의 어린이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였다. 노래박물관은 복합체험문화공간으로 전시관, 야외무대, 다목적 홀, 편의시설 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대중음악 공연과 전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데 요즘은 중단된 것 같다. 중앙은 유럽형 체험시설 트위거에 와이어로프와 플랫폼으로 연결된 통로를 이동하면서 건강, 자신감, 모험심을 느낄 수 있다. 흔들그늘 등 다양한 코스가 있으며 성인, 청소년, 어린이 코스로 온 가족이 함께하기에 어울리는 놀이터이다. 선착장부터 섬의 중앙까지 이동하며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꼬마 열차도 있다. 유니세프 나눔 열차는 댕댕 종소리를 울리며 승객들을 섬 중심의 세계로 데려다준다. 수익금의 일부는 유니세프 한국후원회에 기부되어 전쟁과 가난,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쓰인다 한다. 가벼운 브런치와 간식을 즐길 수 있는 숲속 캐주얼 레스토랑도 있어 커피나 차를 마시며 가족, 연인과 담소를 나누기 좋은 편안한 공간. 반려동물도 함께 레스토랑 내부에서 식사를 즐기실 수도 있다. 수제 민병도 선생은 1965년 남이섬 조성 초기 남이 장군의 넋을 위로하고 장군의 기상을 기리기 위해 돌무더기 주위에 봉분을 쌓고 추모비를 세웠는데 노산 이은상 선생이 추모글을 짓고 일중 김충현 선생이 글씨를 썼다. 남이 장군의 내력은 세조인 예종 시기로 거슬러 간다. 남이 장군의 할아버지는 의산군 남이로 태종의 딸인 정선공주와 혼인을 했다. 따라서 아버지 남빈과 손자인 남이는 혈통상 왕실과도 인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이 장군은 이 시해의 난을 진압하고 여진족의 소탕에 공을 세운 공적으로 최연소 병조판서이자 적개공신 1등으로 책봉되는 등 무장으로서의 활약이 매우 두드러졌다. 그러나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예종이 즉위하면서 남이 장군을 내심 경계한 예종은 유자광의 거짓 고변을 구실 삼아 남이 장군을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거열령에 처하게 된다. 모함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은 남이 장군의 묘가 경기도 화성시 비북면 남절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근거는 장군의 모친이 남양 홍씨이며 외가가 있던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 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곳에 있던 돌무더기는 왜 남이 장군의 묘가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답은 간단하다. 거열형으로 훼손된 남이 장군의 시신은 온전히 수습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남이 장군의 묘가 하나가 아닌 두 곳인 점은 역사의 흔적을 재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이섬은 금융인 출판인 문화예술원자인 수제 민병도 선생이 1965년 토지를 사비로 매입, 모래뿐인 불모지에 다양한 수종의 육림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또한 문화 분야에서는 유니세프,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 및 저변의 작가군과 더불어 순수미술에서 종합예술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이섬은 1960에서 1990년대에는 추인호의 겨울나그네 촬영지, 강변가요제 개최지로 알려져 행락객들의 유원지로 인식되어 왔다. 2001년 12월 KBS 드라마 겨울연가의 성공으로 대만, 일본, 중국,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권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문화관광지로 탈바꿈하였다. 최근에는 북미, 유럽, 중동에서의 관광객뿐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가장 찾고 싶어하는 청정 환경에 국제적 관광 휴양의 성지로 각광받고 있다. 국가 브랜드 독립국가 체제를 선언한 남이나라 공화국은 국기와 우표, 전용화폐, 보유문자 등 여러 가지 국가 상징물을 갖추고 있다. 남이나라 국기는 달과 나침반 모양의 별을 이용하여 동양적 정서와 문화, 공간 이미지를 담고 있다. 또한 국가 이름은 하늘의 섬으로 하늘에나 있을 법한 상상의 나라이자 동화에서나 봤음직한 동화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이나라 국민은 나무를 심어 자연을 가꾼 사람들, 남이나라의 문화에 꽃을 피운 예술가들에게는 국민 여권을 발급해 남이나라 공화국 평생국민 자격을 주고 있다. 자연과 문화를 잇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내는 물론 세계 도처에 관심 있는 국민으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중국, 일본의 정형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밖의 국민들 1000명 이상 남이나라 국민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2년 1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KBS ETV에서 총 20부작으로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배용준과 최지우를 한류 스타로 우뚝 세워준 작품으로 매우 유명하다. 특히 일본에서 한류 드라마의 시초가 된 작품으로 한국 드라마 사상 처음으로 일본 메이저 지상파 NHK에서 방영된 것은 물론 한국어 그대로 방영된 작품 중에서도 최초이다. 그리고 드라마의 주요 촬영 장소가 된 남이섬은 관광지로 히트를 쳤다. 실제로 한창 겨울연가가 인기 있을 당시 깃발을 든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일본 관광객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한다. 한 남자와 여자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린 드라마, 출생의 비밀, 기억상실증, 교통사고 등 한국 드라마의 삼신기가 흥미롭게 사용된 작품으로 평균 시청률 23.1%로 흥행에 성공했다. 그 당시 일본 내 한국 드라마는 제1동포들이 도쿄에 있는 한국 비디오점에서나 빌려보던 수준으로 미미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령 첫 회는 큰 반향이 없었지만 겨울연가는 30에서 40대 중년 주부들을 중심으로 미칠 듯한 인기를 끌게 되었고 사회 현상에 비견될 만큼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중장년 여성들이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비디오 테이프로 해당 방영분을 녹화하여 함께 보고 주변에 권유해서 보게 하는 정도였다. 이후에 재방영 요청이 빗발쳐서 2003년 12월 재방영했고 지상파에서도 2004년 4월부터 NHK 종합채널에서도 방영되었다. 그러나 자막과 더빙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2004년 12월에 NHK 채널에서 한국어 녹음에 일본어 자막만 입힌 판본이 방영되었다. 겨울연가를 촬영했던 한국의 각 지역은 일본의 주부 팬들에게 일종의 성지가 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곳이 남이섬과 거제도에 딸린 외도로 일본을 비롯한 겨울연가가 수출된 나라에서 성지 순례를 오는 팬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이 드라마의 주연으로 지고지순한 이상적인 사랑을 연기한 탤런트 배용준은 일본에서 중년 여성층으로부터 윤사마라 불리며 단순한 유명 스타의 인기를 넘어서 한국 대중문화 전체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배용준이 첫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이가 30, 40대, 여기에 일부는 50, 60대의 주부와 할머니들이 공항 입국장을 가득 메운 것도 모자라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배용준이 투숙하고 있던 호텔 주변에까지 일본을 떠날 때까지도 계속되어
배용준이 탄 비행기가 이륙해서 창공을 나는 모습까지 전망대에서 지켜보다가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비로소 울음을 터뜨리는 등 배연상으로까지 취급될 정도였다. 일본 미디어 전문가들은 겨울연가의 폭발적 인기의 원인을 일본에서는 가부장적 성격이 강한 일본 가정 내의 권위주의와 남존여비에 지친 주부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대리만족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당시 일본 드라마에는 주부들이 볼만한 수뇌물은 거의 없었으며 일본의 주요 시청자층은 젊은 세대와 남성들 뿐이었다. 그런데 겨울연가 가중년 주부들의 감수성의 호소의 인기를 끌고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 이르자 일본 사회가 긴장을 하게 된다. 일본 사회는 열혈 팬들의 대부분이 주부들이라는 점과 한국 드라마 삼매경에 빠져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되어버리자 한류 사회 현상은 매우 부정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가족들의 질타까지 이어졌다. 이전까지 한국은 식민의 역사, 전쟁, 그리고 북한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들로 인해 별로 달갑지 않았었는데 겨울연가로 하여금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라인 것을 몰랐다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급상승한 것이다. 제1교포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 주류 사회에서의 한국의 인식은 겨울연가 이전 한국은 사실상 동남아 국가들과 비슷하게 여겼다고 한다. 일본에는 겨울연가 작품 하나로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한국 드라마에도 연쇄 반응 효과를 일으켰다. 한류는 마침내 일본을 넘어 동아시아 전반, 이슬람권이나 중남미 등 전 세계에 퍼지게 되어 전 세계에 한국의 대중문화를 널리 퍼지게 만든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었다. 짧은 시간 동안 남이섬을 둘러보는 심경은 일본의 중년 여성들이 느꼈던 그런 애틋한 마음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지언정 젊은 시절의 열정을 되새겨보는 듯하여 가슴이 확 트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자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넓은 맛을 한 과일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드라마 겨울연가로 세계적인 명소가 된 남이나라 공화국 남이섬까지 함께 모시는 중에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프로그램 준비에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오미자TV는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더욱 알찬 수필산문으로 들려드리도록 쉼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알찬 오미자TV였습니다.